안녕하세요, 돌뱅입니다. 반격의 시간입니다. 요새 제가 볼트보다 니로가 더 좋다, 좋은 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볼트가 더 좋은 점들 당연히 있고요. 제가 어느새 니로를 4000km 넘게 탔는데 탈수록 볼트의 장점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신형 볼트 EV와 볼트 EUV가 출시될 예정이고 니로도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소형급 전기차들을 두고 비교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니로 이야기를 드릴 때는 객관적인 이유들을 근거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판단과 느낌을 근거로 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트가 더 좋은 점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본기입니다. 쉐보레 차는 기본기가 좋고 현대기아 차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좀 지겨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연기관 차에서 그랬듯이 전기차에서도 그 격차는 확실히 드러나긴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가 페달의 적절한 응답성과 직관성이 더 좋습니다. 전기차는 원체 토크가 강하고 응답성이 즉각적인 데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라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이질감이 적게 부드럽게 가감속을 하려면 페달 조절에 꽤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트 EV의 가속 페달 세팅은 상당히 무난하게 되어 있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강한 토크 그리고 즉각적인 이 동력 전달을 부드럽게 무난하게 충격 없이 전달해줍니다. 물론 필요할 때 강하게 깊게 이렇게 밟게 되면은 전기차 특유의 폭발적인 가속력이 뿜어져 나오긴 하지만 아주 쉐보레답게 밟는다고 급하게 마구 치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꽤나 또 묵직하게 꾸준한 힘으로 쭉쑥 밀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회생제동이 걸리게 됐을 때도 최대한 완만하게 불편함이 적게 전달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좋다라고 하는 이유, 니로는 어떨까요? 미안하다 니로가. 니로는 이 가속 페달이 되게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려도 훙훙 이렇게 막 나가게 됩니다. 노멀 모드 기준에서요. 이거야 원체 현대기아차가 가속 페달 세팅을 좀 예민하게 해놓는 편이니까 제조사별 차량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토크도 볼트보다 니로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기본기 문제다라고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출발할 때도 그렇지만 가다가 재가속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훅 하고 예민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퉁 하고 좀 울컥거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체의 무게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니로가 볼트보다 좀 무겁거든요. 어쨌든 볼트는 가속을 좀 더 붙이게 되면 지금 가고 있는 힘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동력을 싹 매끄럽게 좀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니로는 좀 약간 끙 하는 그런 좀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속력을 줄이는 상황. 이때 회생제동의 이질감도 볼트가 더 낫습니다. D레인지 그냥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냥 확 떼도 이질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기차를 처음 타신다면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멀미가 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지만 좀 있으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랑은 다른 조금은 강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은 당연히 있지만 꽤나 부드럽고 또 매끄럽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니로는 조금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또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적응의 시간이 볼트보다 니로 탈 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볼트 장기 시승기 찍을 때는 1800km 정도 탔고 또 제 차가 아니었는데 금방 적응을 했거든요. 지금 니로는 제 차고 4000km 넘게 탔는데도 아직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볼트는 가감속이 깔끔하다. 그래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 니로는 조금 예민하고 또 어설픈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한 조절과 적응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기에서 또 다른 하나는 핸들링이 볼트가 니로보다 더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각과 조향성 이거야 뭐 예상하시다시피 볼트가 더 좋습니다. 이거야 쉐보레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고 니로는 그냥 현대기아스럽습니다. 되게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은 어설프죠. 하지만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 게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전자장비의 개입으로 좀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핸들링이라고 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성 이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차체의 거동 그것을 의미를 할 텐데요. 제가 전기차에 흠뻑 빠져버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시기를 당겨가지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 핸들링 때문이었습니다.
볼트 시승을 할 때 딱 코너를 처음 딱 들어가고 돌아 나가는데 싹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연기관 차 시대는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태생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고 또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체의 거동이 차급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느낌이 볼트는 직관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꽤나 날렵하고 민첩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니로는 똑같이 전기차임에도 그런 느낌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전기차를 이미 타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러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실까요?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또는 소음 진동이 없어서, 또는 그냥 좀 새로우니까? 아마 이 외에도 즉각적인 가속감과 또 바닥에 쫙 붙어서 달리는 맛, 그런 주행성 때문인 이유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되시는 분들은 니로보다는 볼트를 선택하시는 편이 만족도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트가 생긴 거는 그냥 뭐 스파크처럼 그냥 생겼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날렵하고 스포츠 주행이라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이어가 좀 전비 위주라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꽤나 코너를 물고 나가는 그런 맛도 있고요. 스포츠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코나 EV도 니로보다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코나는 실내 공간이 좀 너무 작아요. 볼트에 비해서도 작고 그리고 하지만 이 주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니로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차량의 컨셉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아예 다른 것 같거든요. 니로는 스포츠성 주행, 그리고 날렵함,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편안한 느낌, 부드러운 승차감, 넓은 공간, 이런 것들에 좀 더 무게를 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볼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코나에 비해서 주행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체 거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로의 타이어가, 이 순정 타이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볼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성능보다는 전비 위주의 그런 타이어를 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니로의 타이어는 유독 또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살면서 겪어본 타이어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막 등에 땀나고 겨드랑이 땀나고 그런 상황들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 제가 차를 막 잡아 돌리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접지를 놓쳐가지고 한번, 막 제동이 밀려가지고 한번 그렇게 막 겨드랑이가 맞춰졌습니다. 이 순정 타이어는 좀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비 인증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옵션 한 80만원 해가지고 일반 타이어 끼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에게 전비, 주행 가는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볼트, 니로, 코나 뭐 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확보가 됐죠. 실제 전기차를 운용을 해보면은 전비나 주행 가는 거리, 이것보다도 충전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전비가 아무리 좋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도 충전 환경이 안 좋으면은 불편하고요. 막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간 넘는 그런 이전 세대 전기차를 하더라도 충전 환경이 되게 잘 돼 있다면 꽤 탈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심야 시간에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할 때 그때만 딱 설정해가지고 충전을 해도 하루 종일 쓰는 양보다 충전되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전비 1이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능적인 거, 뭐 접지, 승차감, 소음, 이런 게 더 좋다면은 그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것 같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트가 더 좋은 점, 그 두 번째는 바로 완성도입니다. 이미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완성도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회생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의 꽃은 회생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차로 치면은 엔진 브레이크랑 비슷하고 그게 좀 더 강하게 걸린다. 그런데 그거를 조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수동차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적거나 아예 없기도 하고, 또 배터리도 조금 충전을 시켜주니까 여러모로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있는 리젠 버튼하고 또 L 모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회생제동을 조절하고 또 이용합니다. 핸들에 있는 리젠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되게 강해져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랑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L 모드로 두게 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양만큼 발을 뗄수록 점점점 강해지다가 완전히 정지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먹으면은 진짜 출고 시부터 폐차까지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시동 걸 때랑 후진할 때 밟아야겠구나. 어쨌든 이게 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다른 전기차들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로 완성도, 깔끔함입니다.
가속도 가속이었지만 속도를 줄일 때, 감속할 때 이때도 조작과 또 반응의 비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매끄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질감 없이 브레이크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브레이크나 리젠 버튼을 활용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완전한 온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니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니로는 회생제동의 단계 조절을 4단계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 양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누를 때마다 단계가 강해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꾹 누르게 되면은 볼트랑 똑같이 리젠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단계부터 0단계까지 한 단계씩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꾹 누르게 되면은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하게 되면은 앞차랑 거리에 따라서 회생제동 단계 조절을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이 단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바꾸면 아예 차량 설정 기본값 자체가 바뀌는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계를 올려가지고 3단계 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가속감 자체도 조금 더디게 되고 0단계에 가깝게 설정을 하면은 가속감 자체도 좀 시원하게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차의 느낌 자체를 아예 다르게 바꿀 수가 있고 이것도 운전의 재미로 봤을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나 내 입맛에 따라서 적절하고 다양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으면 뭐합니까? 부드럽지가 못한데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단계를 바꾸게 되면은 차가 좀 울컥울컥거립니다. 진짜 수동차 변속하는 것처럼 단계 조절하는 게 몸으로 툭툭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토로 해놨을 때는 뭐 적절하게 잘 바꿔줄 때도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뭐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았거나 뭐 이럴 땐 역시나 회생제동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니까 좀 이질적이고 가끔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의 니로 이 조작법을 익혔습니다. 단계를 내릴 때든 올릴 때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바꾸면은 울컥임이 좀 덜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근데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혹시 굳이 부드럽게 세팅할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 왜 스포츠 주행하듯이 진짜 패들 시프트 바꾸듯이 막 툭툭 왕 툭툭 막 이렇게 그런 재미를 준 건데 제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막 울컥거리냐 지금 불평을 하고 단점을 찾았다 막 이러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네. 그렇다면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적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 각 회생제동의 단계의 격차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계단식으로 변하게 하지 말고 좀 그 변화의 강도를 좀 완만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트랑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리젠 버튼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정지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정지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지까지 하게 되는 조작감 부분에서는 볼트보다 좀 더 여유있고 부드러워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칭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반 제동 브레이크처럼 완전하게 꽉 안 잡히고 그 있지 않습니까? 경사 조금 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나서 브레이크 확 되면 약간 뚱뚱 이렇게 되는 거 그거랑 똑같이 잡아놓으면은 앞뒤로 좀 휘청거립니다. 진짜 완전한 평지에서만 딱 멈추고 아니면 저속에서만 딱 정확하게 멈추고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던가 아니면은 좀 급하게 급브레이크처럼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딱 멈춘 다음에 뒤로 쑥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는 그런 느낌으로요. 볼트는 리젠 버튼 잡아놓으면은 좀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그게 문제이긴 했지만 딱 잡혔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브레이크처럼 쓸 수 있는 거지 브레이크는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잡아놓고 차가 멈췄는데 뒤로 갑자기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쓰겠습니까? 뭐 방금 비유를 했던 것처럼 사이드 브레이크 잡았는데 뭐 밀려도 그건 아니까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불안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뒤에 있는 분이 좀 바짝 붙였다가 제가 뒤로 쑥 밀리니까 막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뒤에 누가 있던가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도 추가로 살짝 밟아줍니다. 아니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는 재미 그 편리함이 있는 게 이 전기차의 뭐 장점이고 또 이 리젠 버튼의 활용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맞다 그러고 보니까 니로가 온페달 드라이빙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데 아니요 원페달 드라이빙 안됩니다. 그거는 볼트가 진짜 원페달 드라이빙 되는 거고 니로는 3단계로 해놔도 제일 강하게 해놔도 완전 정지까지 안됩니다. 딱 간 다음에 이 페달 시프트 당겨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니고 원페달 앤 뭐 원핸드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원페달 드라이빙입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볼트가 더 좋은 점 세 번째는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은 사실 니로가 더 좋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딜 봐도 니로의 승차감이 볼트보다 더 좋다라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승차감을 가지고 전기차를 고른다면은 니로가 볼트보다 우세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지금 타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볼트에 비해서 니로의 승차감이 한 급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체 사이즈도 차이가 좀 나고 뭐 시트 같은 부분들도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이 니로라는 차 자체가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한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좀 타다 보니까 볼트의 승차감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씀을 드렸었고, 양탄이도 볼트의 승차감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호불호의 문제입니다. 일단 전기차의 서스펜션 세팅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고 스트로크라고 할까요? 이 서스펜션의 가용 범위가 좀 짧은 느낌입니다. 그래야 이 하부에 있는 무거운 배터리를 보호하고 또 그 무게를 버텨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볼트는 그 짧은 가용 범위마저도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후륜도 토션빔이라 가지고 차가 진짜 전체 한 덩어리 같습니다. 니로는 이 가용 범위 내에서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후륜은 멀티링크다 보니까 좀 유연한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느낌을 좀 전달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차가 쭉 달리다가 튀어나온 부분 그런 거를 탁 밟았다. 그러면 볼트는 그걸 밟으면은 차가 턱 하고 튀고 사람도 컥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 충격을 정리하고 자리를 탁 잡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그걸 밟았다 이러면은 텅 하고 받아내고 안에 있는 사람도 충격을 좀 덜 받습니다. 대신에 이게 텅 밟은 다음에 빨리 충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좀 휘청휘청 두둥두둥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좀 장갑차 같고 니로는 좀 배 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볼트의 승차감은 노면의 충격을 너무나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깐 타보면은 승차감이 좀 안 좋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좀 그렇게 투박하더라도 빨리 자세가 정리가 되고 흔들림이 좀 빨리 잡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더 깔끔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쉐보레라든지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하는 그런 브랜드의 만족감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트의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는 좀 아플지라도 멀미가 덜 나고 고속 안정감도 당연히 볼트가 더 좋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잠깐 타보면은 승차감이 좀 부들부들하니까 당연히 좀 더 좋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이기도 하고요. 양탄이 같은 경우에도 볼트의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는 했지만, 예전에 볼트 탈 때는 옆에서 자고 있으면은 뭐 하나 밟으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악몽 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니로를 탄 이후로는 잠들면은 진짜 고요하게 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이라고 했을 때는 승차감이 한 수 위인 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불호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좀 흔들흔들하니까 멀미나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니로를 시승하고 또 잠깐 타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래 타면서 발견한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속 페달이 예민한 부분, 이것 때문에 퉁 튀어나온 걸 밟았을 때만 아니라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 다닐 때, 그런 데를 드르르르르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보니까 막 두둥둥둥둥둥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은 몸도 좀 둥둥둥둥 흔들흔들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 시트도 그렇게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유형의 시트는 또 아니거든요. 이때 미세하게 이 예민한 페달을 조금씩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격이 좀 적고 또 예민하게 돼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 훅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미세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효하게 느낄 수 있게 전달됩니다. 운전자한테도 당연하고 동승자들에게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울렁울렁하는 느낌을 주게 되다 보니까 승차감을 저해시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좀 찾은 게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바꿔놓고, 그렇게 되면은 가속감이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생제동은 1단계로 최소화를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승차감이 좀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니로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플러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고, 회생제동 단계 조절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특징이고 또 장점인데, 승차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세팅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 이거는 전기차라서 좀 발목이 잡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또 어떨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꼭 타보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로크의 가용 범위가 짧습니다. 근데 이게 가용 범위 내에서는 부드럽게 두둥두둥 받아내는데, 그거를 이제 딱 넘어서는 충격을 받게 되면은 턱 치는 그 충격이 볼트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 니로라는 차량이 애초에 안 그래도 뭐 스포츠 주행에 그렇게 어울리는 차량은 아니고 그냥 좀 무난한 패밀리카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런 만큼 승차감이 좀 부드럽다고 자신있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밟고 또 얌전하게 운전을 해야 그만큼 좋은 부분만 활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다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포함을 해서 이 리뷰라는 것들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타보시고 시승을 해보시고 느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볼트나 니로나 코나나 소카나 그린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빌려 타볼 수 있는 그게 좀 편하니까 고민하실 때 한번 꼭 빌려 보셔가지고 이 노면 안 좋은 곳이나 뭐 좋은 곳이나 아스팔트 길이나 시내 고속 이런 거 다 한번 타보시고 코너링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정답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트가 더 좋은 점 그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주게 되는 바로 이 계기판, 볼트의 계기판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볼트의 계기판을 보면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있을 거 다 있고요. 전기차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깔끔하게 담아놨습니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속도가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내가 지금 전력을 쓰고 있는지 얻고 있는지 이거를 색깔과 그래프로 즉각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대로 딱 안 쳐다보더라도 시야에서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왼쪽에는 전기차를 타면은 가장 예민해지는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는데 내가 지금 전비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될지 바로 예상할 수 있게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니로의 계기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속도 그리고 왼쪽에 주행 가는 거리 뭐 나쁘지 않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전력을 쓰고 있는지 회수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작고 또 색깔도 주변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기판을 봐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이거는 뭐 너무 소비 전력에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비 주행을 하고 있나 그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랑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전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 여기에 실시간 전비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 내연기관 차에서 보던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전비랑 주행 가는 거리에 되게 예민한 전기차 오너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딱 타보면은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새로운 장르구나, 내가 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니로를 타게 되면은 그냥 내가 니로라는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그 연료가 전기구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글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 차량에 대한 이질감이나 생소함은 좀 적게 들거든요. 니로는 전기차라서 좀 부담스럽다, 생소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친숙한 승용차의 느낌으로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전기차야 빡! 이게 미래다 빡! 이런 느낌은 아이오닉 같은 차들로 충분히 내주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 이렇게 된 김에 현대기아 칭찬도 좀 해야 되겠네요. 볼트 EV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크기도 꽤 큼직하게 잘 돼 있고 위치도 무슨 조종판처럼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뭔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는 뭐 없습니다. 뭐 기능적으로도 없고 순정 대비도 없고요. 반면에 니로는 꽤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꽃,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보,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기아 커넥티드인데 이걸 통해서 차량 상태도 볼 수 있고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내비를 찍게 되면은 지정해놓은 사람한테 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기도 하고 또 예상되는 전비를 내비 길찾기에 따라서 새롭게 계산을 해줘가지고 좀 더 계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도 해주고요. 또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여기에 액자 걸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랑 다르게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에서 지내는 시간을 좀 더 재밌고 또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동차 이상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확실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볼트도 쉐보레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전기차식이나 됐는데 그냥 잘 달리는 차, 안정적인 차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주행 이외의 즐길 거리들 좀 다양한 편의 장비들 조금씩 좀 적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접히고 막 원격 시동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 그거를 아직까지도 싸제로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가지고 따로 가서 장착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틸리티 모드 뭐 그거 하나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형도 그거 없죠? 또 그럼 뭐 신형도 사면 차박하려면은 저 주간 중에 커넥트 뽑고 막 퓨즈 뽑고 막 뭐 뒷문으로 왔다 갔다만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겠네 또. 아니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었죠. 제 영상은 제가 봐도 그냥 다 스킵하고 마지막에 정리해놓은 부분만 보는 게 이로운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볼트는 차량 조작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인터페이스가 전기차답다. 하지만 단단한 승차감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 고속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니로는 전체적으로 조작성이나 주행성이 좀 어설프고 수준이 높진 않다. 그리고 차량의 컨셉 자체가 달리는 차도 아니고 또 완전한 전기차도 아니어서 이 부분은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트보다 한 급 위의 차인 거는 좀 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 호불호를 따져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편이다. 특히나 가족과 함께라면은 승차감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좀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니로를 비교한 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니까 그런 거지 각각의 특색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판단은 시승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겪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리뷰 영상들은 언제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